10월의 인천은 차가운 바람과 함께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서구 검단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서는 퇴근 시간에 맞춰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윤은 32평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회색 작업복에 묻은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거실에서는 드라마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내 서미지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씻고 나와. 오늘 내 생일 파티 있잖아. 미진의 말투는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35이지만 이미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10년간 공장 설비 관리 주임으로 일하며 쌓은 것은 피로뿐이었습니다. 저녁 8시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는 프라이빗 룸에는 미진의 대학 동기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성 5명과 남성 3명이었습니다. 도윤은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물을 마셨습니다. 미진아, 생일 축하해. 친구들이 일제히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미진은 화사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빨간 원피스가 조명 아래서 더욱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도윤은 그 옷이 지난달 자신의 월급 절반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나저나 강호 씨는 요즘 어때요? 사업 잘 되고 있죠?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최강호가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네이비 정장에 롤렉스 시계가 눈에 띄었습니다. 강남에서 IT 컨설팅 회사를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이 작년 대비 3배 정도 늘었어요. 친구들의 감탄이 쏟아졌습니다. 강호는 겸손한 척하며 손을 저었지만 그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도윤에게 향했습니다. 도윤 씨는 아직 그 공장에 다니세요? 강호의 질문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비아냥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0년째입니다. 대단하시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한 곳에서 10년이나 안정적이긴 하겠어요. 안정적이라는 단어가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망 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그냥 기술자예요. 야망 같은 건 없어요. 미진의 말에 테이블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곧 친구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에 쥔 냅킨이 구겨졌습니다. 아내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강호 씨 같은 분이 진짜 멋있는 거죠. 자수성가한 사업가. 다른 친구가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강호는 미진을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진도 그 시선을 받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둘 사이의 눈빛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공유해온 사람들처럼. 식사가 끝나고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총 280만 원이었습니다. 도윤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미진이 당연하다는 듯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도윤의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도윤 씨가 내시는 거예요? 고마워요. 강호가 가볍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라는 말이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카드를 건넸습니다. 밤 11시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이었습니다. 도윤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미진은 조수석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오늘 좀 심했던 것 같은데.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진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뭐가? 친구들 앞에서 날 그렇게 말하는 거. 사실이잖아. 넌 기술자야. 그게 뭐가 문제야? 미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싸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저 도로를 응시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미지는 침실로 곧장 들어갔고 도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서는 심야 드라마가 흘러나왔지만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오늘 본 그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미진과 강호 사이에 흐르던 묘한 긴장감이었습니다. 웃음 속에 숨겨진 비밀 같은 것이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그는 10년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승진도 2번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에 자신은 여전히 초라한 기술자일 뿐이었습니다. 새벽 1시, 도윤은 소파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아내의 SNS를 들어갔습니다. 오늘 찍은 생일 파티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는 미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강호도 있었습니다. 사진 속 둘의 거리가 유난히 가까워 보였습니다. 도윤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불안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예민해진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시벌이 깊어갈수록 도윤의 불안도 짙어졌습니다. 생일 파티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미지는 예전보다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대화는 필요한 말만 오갔고 저녁 식사 자리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습니다. 퇴근길에 미진이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를 샀습니다. 3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네가 좋아하는 거. 도윤이 케이크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미지는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다이어트 중이야. 혼자 먹어.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상자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려다 그냥 두었습니다.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도윤은 함께 영화를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미지는 핸드폰 화면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누구? 대학 동기들. 네가 알 필요 없어. 미지는 옷을 갈아입으러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진했습니다. 향수 냄새가 거실에 퍼졌습니다. 몇 시에 와? 늦을 거야. 기다리지 마.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도윤은 창문으로 아내가 택시를 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반병을 비우고 나서야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도윤은 미진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이메일부터 확인했습니다. 업무 메일, 쇼핑몰 광고, 친구들과의 일상적인 대화들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카카오톡이었습니다. PC 버전에 로그인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이 여러 개였습니다. 하나씩 열어봤지만 평범한 내용뿐이었습니다. 그때 숨겨진 채팅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름이 없는 채팅방이었습니다. 상대방 프로필 사진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대화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 어때? 좋아. 도윤은 야근이래. 그럼 여의도 호텔 2105호로 와. 알았어. 7시에 갈게.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도윤이 야근했던 그날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스크롤을 위로 올렸습니다. 더 많은 대화가 나왔습니다. 어제는 정말 좋았어. 나도. 도윤은 전혀 눈치 못 챘어. 조금만 기다려.
곧 정리할게. 정리한다는 말의 의미가 분명했습니다. 도윤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도윤은 채팅방 설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전화번호가 보였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앞자리를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5247로 시작하는 번호였습니다. 도윤은 생일 파티 때 교환한 명함들을 꺼냈습니다. 최강호의 명함이었습니다. 번호가 일치했습니다. 새벽 2시 미진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앉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재밌었어? 응. 피곤해. 먼저 잘게. 미진은 씻지도 않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윤은 움직였습니다. 먼저 최강호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를 뒤졌습니다. 블로그와 SNS도 찾아봤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직원은 15명 정도였습니다. 도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건물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정오가 되자 강호가 나타났습니다. 고급 양복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근처 일식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윤은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식당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강호는 혼자 점심을 먹고 커피숍으로 이동했습니다. 도윤은 메모했습니다. 동선, 시간, 함께 있던 사람들까지 기록했습니다. 이틀 동안 반복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미진을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핸드폰 위치 추적 앱을 몰래 설치했습니다. 기술자로서의 지식이 도움이 됐습니다. 미진이 친구 만난다고 나간 날이었습니다. 위치 추적을 켰습니다. 여의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다시 움직였습니다. 강남으로 이동했습니다. 테헤란로 근처에서 다시 멈췄습니다. 도윤은 모든 것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날짜와 시간까지 기록했습니다. 증거는 계속 쌓였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은 사설 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업체였습니다. 조사 비용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적금을 깼습니다. 사진과 영상 증거가 필요합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탐정은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주 내내 도윤은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했습니다. 미진과도 필요한 대화만 나눴습니다. 표정 관리에 신경 썼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열흘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집에 돌아와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사진 수십 장과 동영상 3개였습니다. 호텔 앞에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모든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감정은 이미 바닥났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결심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증거였습니다. 모든 파일을 복사해서 넣었습니다. 클라우드에도 백업했습니다. 외장하드에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계획이었습니다. 도윤은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차근차근 단계를 정리했습니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계획이어야 했습니다. 충동이 아니라 전략이어야 했습니다. 도윤은 10년간 설비를 관리하며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면 핵심을 공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 도윤은 문서를 저장했습니다.
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1월 첫째 주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서초동의 한 법률사무소였습니다. 도윤은 회색 정장을 입고 변호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USB와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변호사 김수진은 모니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 유명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최대한으로요. 도윤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혼인기간, 정신적 피해, 증거의 명확성을 고려하면 1억 5천은 받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진행해주세요.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상간자의 배경 조사는 하셨습니까? IT 컨설팅 회사 대표입니다. 강남에 사무실이 있고요. 변호사는 메모했습니다. 펜 소리만이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은 이번 주 안에 넣겠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각오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반발이 거셀 겁니다. 협박이나 회유가 올 수 있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였습니다. 도윤은 최강호의 회사가 있는 건물 로비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회사 로고가 보였습니다. 프런트에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다가갔습니다. 대표님 계십니까? 예약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만 급한 일입니다. 서미진 씨와 관련된 건입니다. 여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후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화가 오갔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복도를 지나 대표실에 들어갔습니다. 넓은 방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강남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최강호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강호의 목소리는 경계하는 듯했습니다. 도윤은 책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봉투를 밀었습니다. 강호는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윤을 응시했습니다. 뭡니까 이게? 당신과 제 아내의 증거입니다. 호텔 출입 기록, 사진, 문자 내역 전부요. 강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봉투를 집어 열었습니다. 사진 몇 장이 나왔습니다.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후 위자료 청구 소송이 들어갑니다. 금액은 7,500만 원입니다. 7,500. 강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그 돈을 어떻게 내라는 겁니까? 도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사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매출이 작년 대비 3배라고 하셨죠. 그건 매출이지 순이익이 아닙니다. 그럼 은행 대출을 받으시든지요. 아니면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도윤이 일어났습니다. 강호는 책상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잠깐만요. 합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금액을 조정하면. 합의는 없습니다. 도윤은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강호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아내도 원한 일입니다. 왜 나만 공격하는 겁니까? 도윤은 뒤돌아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그쪽은 이혼 소송으로 처리합니다. 위자료 7,500은 따로고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도윤은 작게 숨을 뱉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미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강우한테 갔다며? 미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미쳤어? 대체 왜 그런 짓을? 미진이 일어났습니다.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녀를 지나쳐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 들어갔습니다. 법원에서 연락 올 겁니다. 어우? 이혼? 위자료는 7,500입니다. 당신 몫으로요. 미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침실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진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양말과 속옷을 집어넣었습니다. 세면도구도 챙겼습니다. 도윤아,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하자. 오해야, 오해. 오해요? 도윤이 처음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호텔 사진도 오해입니까? 여의도 2105호도 오해입니까? 미진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았냐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후 조정 기일 나옵니다. 변호사 선임하세요. 도윤은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미진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도윤은 그녀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힘을 주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날 정리하려 했잖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곧 정리할게. 기억나십니까? 미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미진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도윤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굴렀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도윤은 회사 동료에게 빌린 원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거절합니다. 금액 조정 없이 전액 지불 의사도 있다고 합니다.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조건이 있습니까? 소송을 취하하고 조용히 마무리하자고 합니다. 거절합니다. 법정에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윤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그들의 체면과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법정 기록은 공개됩니다. 상간자 소송은 뉴스가 됩니다. 강호의 회사에 타격이 갈 것입니다. 미진의 친구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도윤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계획 문서를 열었습니다. 다음 단계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잔해를 확인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도윤은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10년 전의 순진한 얼굴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미소였습니다. 11월 셋째 주였습니다. 첫 조정 기일이 있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3층 조정실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은 변호사 옆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 미진과 그녀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미진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렸지만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정의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합의 의사는 없습니까? 미진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위자료 금액 조정을 희망합니다. 7,500은 과도합니다. 도윤의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증거를 보시면 적정 금액입니다. 혼인기간 10년, 상습적 간통행위, 정신적 피해를 고려했습니다. 미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도윤아. 도윤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2주 후입니다.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미진이 뒤따라왔습니다. 변호사가 말렸지만 뿌리쳤습니다. 도윤아,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도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용서는 못해? 우리 10년을 함께 했잖아. 도윤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당신이 그 10년을 버렸습니다. 나한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어요. 미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테헤란로의 한 커피숍이었습니다. 최강호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차가운 아메리카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이사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클라이언트 세 곳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강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소송건 때문입니다. 기사가 났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하면 나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호는 재빨리 검색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쳤습니다. 기사 3개가 떴습니다. IT 업계 유명 CEO, 유부녀와 불륜으로 위자료 소송. 클릭했습니다. 사진은 없었지만 회사 이름이 나와 있었습니다. 댓글이 수십 개였습니다. 대부분 비난이었습니다. 강호는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회사 임시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강호는 대표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 4명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실 겁니까? 재무이사의 질문이었습니다. 강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송은 합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시간이 문제입니다. 벌써 계약 3건이 날아갔습니다. 이달 매출이 30% 떨어졌습니다. 다른 클라이언트를 찾으면 됩니다. 대표님의 이미지가 문제입니다.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강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요? 필요하다면 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강호는 사임했습니다. 지분은 유지했지만 경영권은 내려놓았습니다. 언론에는 개인 사정이라고만 발표됐습니다. 강호는 강남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이들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12월 초였습니다. 2번째 조정 기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미진의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전액 수용하겠습니다.
조속히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도윤의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구인 측도 동의합니다.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미진은 끝까지 도윤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펜을 쥐고 있었습니다.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미진이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 지나가려는데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만족해?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만족은 아닙니다. 그럼 뭔데? 책임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일에 대한. 미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다시 걸어갔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도윤은 입금 확인 문자를 받았습니다. 7,500만 원이었습니다. 최강호 측에서도 같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총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도윤은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숫자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10년간 벌어본 적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회색이었습니다. 눈이 내릴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그들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강호는 회사를 잃었습니다. 미진은 친구들에게 소문났습니다. SNS 계정도 삭제했습니다. 둘 다 원했던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도윤도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1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믿었던 관계였습니다. 순진했던 자신이었습니다. 도윤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계획 문서를 열었습니다. 모든 항목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창이 떴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파일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도윤은 회사 상사에게 사직서를 냈습니다. 10년간 다닌 회사였습니다. 상사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디로 갈 건데? 아직 모릅니다. 상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12월 중순이었습니다. 도윤은 인천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이혼으로 집은 그가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팔기로 했습니다. 기억이 너무 많았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한참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액자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반으로 접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도윤은 이삿짐 센터 트럭에 짐을 실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2개와 박스 3개뿐이었습니다. 어디로 갈 겁니까? 기사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울로요. 일단은.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도윤은 뒷좌석에서 아파트를 바라봤습니다. 10년을 살았던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남의 집이 될 곳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었지만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듬해 3월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도윤은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지난 석 달은 고요했습니다. 새 회사에 적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설비 유지보수 업체였습니다. 직원은 10명이었습니다. 연봉은 전보다 적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도윤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서미진이었습니다. 제목은 없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열었습니다. 도윤 씨에게.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부모님 집에 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용합니다. 사과하려고 쓰는 건 아닙니다. 지금 사과해도 의미 없다는 걸 압니다. 다만 한 가지만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건강하세요. 도윤은 이메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감정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보낸 글일 뿐이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창을 닫았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회사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동료들과 근처 식당에서 식사했습니다. 젊은 신입사원이 물었습니다. 주임님은 결혼 안 하셨어요? 했었습니다. 아, 이혼하셨구나.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동료가 껄껄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도윤 씨는 재혼 생각 없어? 조건 좋잖아. 돈도 좀 있고. 도윤은 물을 마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요. 언젠가는 해야지. 혼자 늙으면 외롭다고. 그럴 수도 있겠죠. 대화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외로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지만 가장 외로웠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혼자가 되고 나서 오히려 편했습니다. 4월 중순이었습니다. 도윤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한강 근처였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 김수진이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도윤 씨,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최강호 씨가 파산 신청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회사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지분도 정리했다고 하더군요. 알겠습니다. 도윤 씨는 어떠세요? 잘 지내시나요? 잘 지냅니다. 다행입니다.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셨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윤은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최강호의 파산 소식이 아무 감흥을 주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쾌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도윤은 일어났습니다.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그들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복수는 정이었지만 치유는 아니었습니다. 치유는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새로운 일상에서였습니다. 평범한 출퇴근에서였습니다. 동료들과의 소소한 대화에서였습니다. 혼자 마시는 커피에서였습니다. 창밖의 계절 변화에서였습니다. 5월이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를 만나러 인천에 갔습니다. 이혼 후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야위었구나. 어머니가 도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도윤은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네, 잘 먹습니다. 식탁에 반찬이 차려졌습니다. 어머니가 손수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먹었습니다. 집밥 맛이었습니다. 미진이는 어떻게 됐니? 부산 갔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네가 잘한 거야. 참고 살 필요 없어.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 살아라. 행복하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도윤은 옛날 살던 아파트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새 주인이 이사 온 것 같았습니다. 베란다에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멈춰서서 잠시 바라봤습니다. 10년의 기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좋았던 순간도 힘들었던 순간도 모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6월이었습니다. 도윤은 작은 스터디 모임에 나갔습니다. 회사 동료가 소개한 곳이었습니다. 설비 관련 신기술을 공부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정은혜였습니다. 기계 설계 엔지니어였습니다. 33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화는 기술적인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도윤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커피를 함께 마셨습니다. 도윤 씨는 이 일 오래 하셨어요? 15년 됐습니다. 좋아하시나 봐요. 네, 좋아합니다. 은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미소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모임에 나갔습니다. 은혜와 다시 커피를 마셨습니다. 서로의 일상을 나눴습니다. 천천히 친해졌습니다. 7월이었습니다. 도윤은 원룸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빗소리가 고요했습니다. 노트북에는 과거 사진들이 담긴 폴더가 있었습니다. 결혼식, 신혼여행, 기념일 사진들이었습니다. 도윤은 오랜만에 열어봤습니다. 사진 속 자신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미진도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착각이었을까요? 도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폴더를 휴지통으로 옮겼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을 눌렀습니다. 과거가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도시를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괜찮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상처도 아물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식었습니다. 남은 것은 삶이었습니다. 도윤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은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비 그치면 저녁 같이 하실래요?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요.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창밖의 비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무지개가 뜰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저녁 약속을 위해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단단하지만 부드러웠습니다. 도윤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빗물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은 비가 그쳤습니다. 공기가 맑았습니다. 도윤은 걸었습니다. 천천히, 단단하게. 각자의 길이 있었습니다. 미진은 부산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파산 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서울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도 재결합도 없었습니다. 다만 각자의 책임을 안고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약속 장소로 걸어갔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저녁거리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자신의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도윤도 자신의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살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또이